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톨이요. 한 잔만 드릴까요? 네, 그리고 제 컵으로 받을게요. 네, 고객님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원남입니다. 촬영을 위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9일인데 너무 춥습니다. 아직 3월이라기엔 거의 뭐 1, 2월에 좀 따뜻한 날씨, 그런 정도일 때 날씨인 것 같고요. 네, 고객님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고 싶을 때 안경만큼 직관적으로 뭔가가 딱 바뀌어 있는 게 티가 나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드물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외모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하죠.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지만 안경 같은 경우는 한번 사두면 사용하게 되는 빈도수라는 게 옷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경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편이고요. 실제로 안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 개인 소장품들인데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어떤 미들 하이급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경 브랜드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들밖에 없고 구두랑 비슷해서요, 안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퀄리티 차이, 그 다음에 착용감 차이 같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안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들급부터 스타트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제가 옷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소재나 메이킹, 이런 것들이 안경에도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가격대에도 굉장히 좋은 소재와 메이킹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브랜드들을 찾으면서 디깅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니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투자를 조금 더 해서 그냥 바로 그 시간에 그런 걸 디깅하고 노력을 할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저에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경은 미들 하이급부터만 보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경을 구매하러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세 가지로 모두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예쁘다. 디자인, 감성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경을 이렇게 요리조리 보고 만져봅니다. 와, 좋다, 멋있다, 메이킹,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죠. 세 번째가 써보는 거죠. 피팅감,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는 안경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다 만져보고 직접 보고 써보고 어울리는지 보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지, 안경은 절대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안경은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안경은 이 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쓰고 나서 나에게 잘 맞게끔, 내 머리에 잘 맞고 내 얼굴에 잘 안착이 되게끔 이렇게 잘 맞춰주는 이 피팅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도 맞아야 되고요, 귀 뒤에 이렇게 잘 안착이 되게끔 이렇게 나의 얼굴에 딱 맞게 맞춰주는 이런 피팅이라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피팅도 안경사분들마다 실력 차이라는 게 존재해서 나하고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골 안경점을 만들어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단골 안경점을 만들어 두면 편한 게 렌즈가 깨지거나 태가 이 피팅을 똑바로 맞춰 놨더라도 뭐랄까요, 쓰다 보면 이 변형이라는 게 생기고 자꾸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후 AS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피팅도 받아야 될 것이고, 렌즈가 상하면 렌즈를 교체해야 될 일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선글라스가 필요하면 이거를 렌즈를 선글라스 렌즈나 변색 렌즈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당근이나 여타 어떤 경로로 인해서 내가 태를 굉장히 저렴하게 얻게 됐거나 무료로 얻게 됐을 때, 그럴 때 렌즈를 맞출 때도 단골 안경점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가서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프라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안경만큼 권장 소비자가가 지켜지지 않는 카테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안경 시장이라는 거는 브랜드가 단독 매장을 세워서 유통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 안경원에 막 배치돼 가지고 마치 뭐랄까요, 편집샵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나? 근데 그게
소비자가가 그렇게 굳건히 지켜지는 분야 같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렌즈를 조금 비싼 걸 한다든지 안경테를 좀 여러 개로 구매한다든지 하면 그 숍에서 운용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안경만큼 권장 소비자가대로 사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도 사실 좀 드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걸 안경점을 만들어 두면 뭔가 새로운 테를 살 때도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피팅도 뭐 항상 받을 수가 있고, 렌즈에 대한 관리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괜찮은 오프라인 쇼핑의 한 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구매할 때 소재를 나눠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뿔테, 두 번째는 메탈테, 세 번째는 무테고, 네 번째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하금테 같은 경우 뭐 뿔테와 어떤 메탈테가 섞여 있는 형태들이죠.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림리스 형태들, 이렇게 금속테와 무테와 어떤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고, 뿔테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경은 타르톱티컬의 아넬인데 201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조니 뎁을 모델로 내세우고 처음으로 아넬형을 복각했다라고 해서 광고를 했었던 그 광고의 포스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뭐 JTO라는 것도 나오고, 어떤 브랜드, 어떤 타르톱티컬은 뭐 국내가 운영을 한다고 하고 서로 다른 회사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브랜드가 흔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와서 이 아넬형의 안경을 새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전 타르톱티컬 말고 모스콧의 램토시를 살 것 같습니다. 모스콧의 램토시가 해외에 어떤 편집숍들을 나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정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안경테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올랐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 이걸 구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스콧이 쭉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40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천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모스콧만큼 어떤 한 컨셉을 쭉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브랜드는 드물기 때문에, 저는 아넬형을 지금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시면 퀄리티가 JTO보다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차라리 모스콧을 구매하라고 권할 것 같습니다. 뭐 장점은 누구에게나 어울릴 법한 어떤 그런 안경테이고, 사이즈별로 브랜드들마다 사이즈별로 이 모델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 얼굴 사이즈에 맞게끔 충분히 고를 수가 있는 아이템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다 너무 아넬 일색이라는 거죠. 큰 개성을 띠기는 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보다 예쁜 뿔테는 찾기가 쉽지가 않다.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처음 뿔테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넬형의 안경을 접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저도 권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서 쓰면서 가장 후회 없이 쓰고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쉐입, 그게 이 이펙터의 AW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저는 더 예쁜 형태의 뿔테는 아직까지도 좀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만큼 밸런스가 좋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안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명 AW는 앤디 워홀의 이니셜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앤디 워홀의 안경 형태를 그대로 복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컬러별로 다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어 컬러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죠. 클리어 컬러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린 컬러 렌즈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틴트 렌즈나 아니면 변색 렌즈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끼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형태의 안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컬러감만으로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청량한 느낌이 있고, 이 AW의 장점은 그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유려하고 예쁘다, 이것만큼 밸런스가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아세테이트 볼드한 테들의 모든 어떤 단점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안경이 무거워서 장시간을 끼고 있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소재가 굉장히 단단하고 멋지면서 예쁘다라는 게 최대의 그런 면에서의 단점이죠.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을 안고 있지만 예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안경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넬형과 AW 같은 형태의 프레임이 슬슬 지겨울 때쯤에 아마 프레임 프랑스라는 빈티지 바람이 불어오면서 과거의 프랑스의 형태들,
그것들이 복각돼서 막 나오는 어떤 그런 유행의 바람이 한번 쫙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레스카도 같이 왔었던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형태였죠. 크라운 판토라고 하는, 이 위는 왕관의 형태, 밑은 이렇게 둥글려져 있는 이 크라운 판토의 안경이었는데, 이건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얻게 됐고, 아직까지도 뭐 가끔씩 잘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손이 가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뭐 오늘은 좀 다른 안경의 형태를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쓰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산형이기 때문에 이제 태가 좀 가볍고 가뿐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볼드하게 나온 쉐입에 비해서는 좀 가볍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나마 손이 잘 갈 수 있는 형태의 뿔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라운 판토 형태의 쉐입이 저는 매일매일 쓰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써보게 된 형태인데요. 프렌치 웰링턴이라고 해서 약간 사각형의 둥글려진 뿔테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빈구미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뭐 그렇게 굉장히 이거 역시도 자주자주 손이 가는 그런 형태의 뿔테는 아닌데, 이 당시에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형태의 뿔테는 제가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막 1mm, 2mm에 따라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특히나 위아래가 좀 넓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좌로 긴 형태의 안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쓰자마자 이거는 어디에 대안이 없는 어떤 형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구매를 했었던 안경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좀 유니크한 형태의 테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은, 이건 사실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형태의 뿔테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보다 가볍고 좀 얼굴에 잘 안착이 되고 편안한 형태의 안경. 단점이라면 그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좀 너무 클래식해서 스타일링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컨템포러리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안경은 제외하게 되는 편이죠. 이런 AW 같은 두꺼운 아세테이트 형태의 안경에 지쳤을 때쯤 갑자기 발견해서 써보고 가벼움에 놀라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던 안경인데요. 아세테이트 소재가 아니라 셀룰로이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볍다고 하는데, 셀룰로이드는 보통 열에 약해서 잘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이 셀룰로이드가 굉장히 예쁜 색감을 계속 나타내고 빈티지하게 익어갈수록 색감이 더 예뻐진다는 이유로 계속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것들을 복각하는 것들의 진심인 일본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생산성이나 단가적인 부분에서 높더라도 어느 정도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걸 써봤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안착이 잘 됐고, 뿔테인데 전혀 필요가 없는 굉장히 가뿐한 어떤 무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클래식하게 오랫동안 잘 쓰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장점은 가볍다 하나로 끝입니다. 저는 이거는 가벼운 것 하나로 그냥 보고 구매를 했고요. 뿔테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장점이 만약에 굳어지고, 그 다음에 쉐입이 너무 예쁘고 고급이고 그렇다면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비싼 게 조금 단점이긴 했는데 그만큼 어떤 투자할 만한 저에게 가치가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아직까지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뭐 디자인도 너무 무난한 편이고 뭐 그냥 하나의 잘 만들어진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앞으로도 그냥 잘 쓰게 될 것 같은 그런 안경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미스터 포터에서 한 모델이 선글라스로 착용하고 있는 걸 보고 반해서 트레이스를 해서 국내에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어떤 그런 모델이죠. 저는 사실 이 안경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착용감이 좋지가 않고 안경이 무겁고, 역시 이 AW에서 느꼈던 이런 볼드한 쉐입의 아세테이트 안경들의 모든 단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겁고 불편해요. 예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예쁜 거는 한두 시간 쓰고 있는 걸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무겁고 머리가 아픈 건. 그래서 잘 손이 가는 안경은 아닌데, 올해는 여기에 변색 렌즈를 넣어서 선글라스의 개념으로 좀 써볼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장점은 안경이 너무 예쁘고 뭐 약간 유니크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착용감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제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 템플 바깥쪽에 이 심이 보이는 모델인데 이게 하바나 3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심이 보이는데 이 심 때문에 스타일링의 제약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경에 굉장히 눈이 많이 가는 그런 형태의 좀 독특하고 튀는 안경테의 디자인이고요. 저는 좀 이런 것들보다 뭐랄까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뭔가 마스터피스 같은 그런 잘 만들어진 무난한 형태의 안경을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제피린이 구매해 놓고 아마 착용한 날이 한 열흘 정도 되려나 싶네요. 이게 제가 지금 한 2017, 18년쯤에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안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렌드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를 따라서 막 구매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구매한 사람인데도 이런데, 만약에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주관이나 그런 거 없이 요즘 누가 써서 이게 유행이래 와 해서 쓰게 되면은 자기한테 맞지 않을 경우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안경 라이프에 있어서 좀 전환점이 된 안경 같은 느낌인데요. 이전에는 거의 뿔테, 메탈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었고 멋있는 안경 위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안경을 접해보고 이 착용감에 있어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경을 구매해서 쓴 이후로는 뿔테를 거의 착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착용을 하고 그 이후에 충분히 구매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사용하는 빈도수로 따지면 이 티타늄테의 빈도수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1년으로 따졌을 때 300일 정도는 티타늄에서 선택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뿔테 라인들은 그날의 스타일링에 따라서 조금씩 포인트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안경을 고르는 기준이 디자인보다는 착용감으로 많이 치우치게 해준 그런 형태의 안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용감이죠. 그리고 이 역시도 사이즈를 여러 개로 내주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의 크기와 어떤 피팅을 봐가면서 사이즈를 고를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일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들 많이 쓰신다, 이게 단점이겠죠. 근데 그만큼 이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한 모델이라는 방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번 경험해 볼 법한 그런 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모르테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 브랜드의 이 모델은 잘 손이 가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만큼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점이 가득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델명이 바뀌어서 거의 똑같은 다른 쉐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르노라는 브랜드는 이제 독일의 웰메이드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한 안경 브랜드죠. 처음에 스티브 잡스의 룬드 때문에 알게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앤틱 골드 컬러, 앤틱 실버 컬러 같은 그 특유의 컬러들에 되게 반하고 이 메이킹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됐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장점은 안경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굉장히 독특한 파츠가 쓰인 것 같은 그런 뭔가의 만듦새, 퀄리티 이런 거에서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그런 어떤 디자인을 주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안경 사이즈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클래시컬한 옷들만 조금 소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컨템포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르노 같은 브랜드는 크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스타일링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각 형태의 티타늄 테를 찾고 있을 때 발견해서 구매를 하게 된 모델이고요. 국내에는 옥타라는 모델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미유키상이 옥타를 쓰고 나오면서 국내에 이제 이 브랜드가 유명해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만레이라든지 뭐 지지지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같이 유명세를 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각형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티타늄의 소재를 찾던 중에 뭐 타 브랜드들보다도 좀 안 써본 브랜드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 아야메라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써보게 됐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자주 쓰는 편이고요. 이런 사각 형태의 어떤 프레임을 찾으셨다고 한다면 한 번쯤 써볼 법한 브랜드입니다. 테나에 반해 넘버 3는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의 프레임을 얘기하고 그 프레임에
티타늄을 씌웠으면 이 넘버 3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뿔테를 씌웠으면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여러 가지 소재로 구현해내는 그런 브랜드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티타늄으로 된 것을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모델입니다. 이 형태의 안경이 뭐 올리버 피플의 도슨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아야메로 따지면 만레이라는 모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잘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제품을 보시면은 자세히 샅샅이 보시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신경이 쓰여져 있고, 뭐 코패드가 자개로 들어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세심한 어떤 그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이고, 단점은 역시 가격이죠. 가격적인 부분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탑 브릿지가 이렇게 U자로 좀 어느 정도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투 브릿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발견을 했고요. 별 망설임 없이 구매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이즈가 얼굴에 잘 맞는 형태의 투 브릿지, 대부분 투 브릿지들이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잘 맞는 형태였기 때문에 스타일링의 어떤 제약이 좀 드문 것 같아요. 클래식한 옷을 입을 때도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어떤 스타일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장점은 역시 티타늄이기 때문에 가볍고 얼굴에 안착이 잘 됩니다. 단점은 역시 가격이겠죠. 마이키타의 클라스와 마이키타의 민투입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거의 항상 쓰고 나왔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키타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거는 둥근 형태의 투 브릿지면서 골드, 이거는 약간 사각형의 투 브릿지면서 실버,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동시에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사이즈도 그렇고 두 제품 전부 다 얼굴에 그렇게 편안하게 잘 안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안경들입니다. 클라스는 이런 형태고,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익은 형태이죠. 민투는 이런 형태입니다. 민투는 제가 변색 렌즈를 끼워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광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일광을 살짝 맞으니까 자외선에 의해서 이 컬러가 살짝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대용으로도 쓰는 안경이기 때문에 이 안경을 여기 있는 모든 안경들 중에 가장 많이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아시는 안경이죠. 스티브 잡스의 무테 안경으로 유명한 안경이고, 이것만큼 웰메이드된 멋진 형태의 어떤 무테 안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많은 브랜드들에서 무테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막 유행했던 그 무테 트렌드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무테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델보다는 가로 세로가 밸런스가 좀 잡혀 있고 가로 쪽이 조금 더 긴 그런 형태의 무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그냥 유행에 상관없이 무테를 원형으로 쓰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끼워져 있는 데모 렌즈의 이 룬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브릿지와의 어떤 이 연결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엔드피스가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꽉 끼시거나 그 다음에 PD 값이 좀 안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안경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렌즈의 사이즈를 키우시던지 줄이시던지 그대로 가시던지 그런 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금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하금테가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들이 제가 느낄 때인데, 저는 가로 세로로 긴 것보다 위아래에 폭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저한테 더 잘 어울린다고 과거에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백산 안경의 랜디브로우 같은 경우는 샀다가 뭐 며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 폭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잘 착용을 했지만, 역시나 이 하금테 특유의 너무 클래식한 느낌, 너무 꾸민 듯한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 혹시 뭐 너드미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잘 어울리실 수도 있는데, 전 이상하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이 자주 가는 형태의 안경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하금테 중에서 이 옐로우 플러스의 CIS를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림리스 형태인데, 이 밑에 부분은 무테 형태, 그 다음에 이 위에 탑 부분만 테가 있는 형태, 그렇게 해서 이 하금테처럼 뭔가 두 개가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테인데요. 이게 이 아까 아야메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인플루언서 미유키상이
이거를 쓰고 또 촬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회자가 되나 싶기도 한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메리트는 느끼지 못했지만 어쨌든 잘 쓰고 있는 모델이고, 이거는 티타늄이 아닌 팔라듐이라는 소재가 사용되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티타늄이나 이런 스테인리스 소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짱짱하고 꽉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피팅을 해보시고 써보시고 만져보시고 구매를 해야 되는 안경이고, 사실 피팅감으로 따졌을 때 저한테는 티타늄보다는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티타늄이 너무 가볍고 너무 안 쳐져 있고 너무 경량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실제로 만져보고 착용해 보시고 안경은 결정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안경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소장품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안경은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퀄리티 차이가 저렴한 것과 비싼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실 때 약간의 투자를 통해서 구매를 해두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일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구매하실 때는 오프라인 숍에 꼭 가셔서 많이 만져보시고 많이 써보시고 그다음에 상담사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다음번에는 안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제 해외로 주재원 나가는 친구와 술을 많이 먹었더니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고 저도 힘도 없고, 그래서 그게 혹시 촬영에 티가 났을까봐 마음이 쓰여서 아우트로를 따로 찍고 있습니다. 원래 전날 당연히 술을 먹지 않는데 어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밖에 시간이 안 났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출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도 불가항력적이었고요. 지금 3월 9일 오후 3시 21분 서울 온도가 6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냥 6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상 그냥 한겨울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겨울 아우터를 절대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봄옷, 막 봄 룩북, 봄 신상품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봄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감기에 유의하십시오. 지금 독감, 감기 잘못 걸렸다가 정말 오랫동안 꽤나 고생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